정부가 5G를 기반으로 한 핵심 서비스들을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5G 플러스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e스포츠 생중계를 비롯해서 AR 생산 현황 관리, 또 자율주행 버스, 실도로 주행 같은 여러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또 부산, 세종 등 주요 도시에 실제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이명재 기자, 이 5G 플러스 전략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5대 핵심 서비스를 내놨는데 어떤 내용인지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은 이제 오는 2026년에 이 네트워크 장비와 단말기, 보안, 융합 서비스 같은 이 세계 5G 시장 규모가 총 1,160조 원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정부가 5G를 조기에 상용화하는 동시에 또 수익 모델을 발굴을 하고 관련 산업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킬러 서비스들을 대거 육성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건데요. 핵심 서비스들을 보면 첫 번째로 실감 콘텐츠가 선정이 됐습니다. 5G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모바일 AR, VR 방송이라든지 또 대용량 클라우드 게임들이 등장을 했고요. 또 홀로그램 기반의 콘텐츠들도 속속 개발이 된다는 점에서 B2C 분야, 5G 초기 시장을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도 이제 그중 하나인데요. 5G를 통해서 응급 의료 같은 실시간 대응이 이 필수적인 서비스의 안정성과 또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또 모바일을 이용해서 혈당, 혈압 같은 이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뽑혔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자율주행 차인데요. 이건 역시 이제 5G가 가진 초저지연 특성을 이용을 해서 차량 간 또는 차량과 인프라 간 통신이 원활하게 또 할 수 있는 데다가 우리나라가 또 세계적 수준의 그런 이제 또 국내 자동차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ICT 기술까지 접목을 시킬 경우에는 자율주행 그 분야뿐만 아니라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장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공장도 포함이 됐는데요. 드론과 로봇을 이제 활용해서 물류를 배송을 하고 또 5G 기반의 교통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혁신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클라우드나 인공지능과 연계를 해서 또 제조 생산 라인의 유연성도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기념 행사를 통해서 세계가 이미 5G 조기 상용화를 위한 경쟁을 시작을 했다. 그러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비롯해서 정부와 민간이 생태계를 이루고 융합하며 협력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 방금 말해줬던 5대 핵심 서비스를 보니까 이미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력도 충분히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네. 때문에 선점만 잘한다면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범 사업들도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추진이 됩니까? 정부가 이제 오는 2025년까지 킬러 서비스 확산을 위한 프로젝트를 이제 가동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1단계는 이제 실증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 가지 기술과 서비스들을 실제로 검증하는 단계라고 보고 2단계는 이제 2021년 이후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기술들을 실제 도시에 보급하고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360도 멀티뷰 e스포츠 생중계 시범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해서 5G를 통해서 K-팝 이런 이제 인기 그룹 아이돌들의 중계 서비스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머신 비전이라고 불리는 무선 스마트 공장용 실시간 품질 검사를 비롯해서 물류 이송 로봇 그리고 또 AR 생산 현황 관리 같은 실증 사업도 내년부터 시화공단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와 함께 판교, 대구 등에서 이제 5G 자율주행 셔틀 버스와 함께 이 교통약자용 주문형 모빌리티의 실도로 주행도 실시를 하고요. 인공지능 교차로 서비스도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기정통부와 복지부는 중증 외상, 또 심근경색 같은 이런 이제 질병들에 대해서 신속히 처치를 지원하는 5G 기반 응급 의료 시스템도 만들기로 했고요. 거점 대형 병원과 병원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먼 거리에서 이제 진료를 할 수 있는 원격 협진 시범 사업을 실시를 하면서 향후에 이 시스템 표준화, 안정화 작업을 거친 뒤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50%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2021년부터는 세종과 부산 같은 이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 도시에서 관련 기술과 이 서비스들을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는데요. 5G 서비스가 탑재된 자율주행 버스 1000여 대를 보급을 할 예정이고 여기다가 5G 무선 CCTV와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기기들을 넣기로 했고요. 문화, 공연 시설에는 이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연주가 가능한 이런 5G 실감 생방송 기술도 확대 도입할 계획입니다. 참 정말 다양한 사업군들이 있고 또 시범 사업들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듣다 보니까 이게 다 돈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나 민간 기업에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총 한 30조 원 투자를 한다라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입니까? 이동통신 3사가 이제 5G 전국망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축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장비를 이제 보완을 하는 거 있어서 20조 원을 투자를 하기로 이제 처음에 계획을 밝혔고요. 예. 여기다가 이제 정부가 나머지 10조 원 가량을 투입을 해서 이제 기업들의 그런 구축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초기 시장을 형성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서비스, 콘텐츠, 또 구현되는 디바이스들에 따라 시장 상황이 빨리 진행이 되고 또 기업의 투자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정부는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서 세제 지원도 확대를 했는데요. 5G 망 투자의 세액 공제를 기존 1%에서 또 3%까지 늘렸고 5G 장비 분야에 대한 R&D 세액 공제도 적용을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예. 이 밖에 5G 단말기와 네트워크 장비, 드론, 또 차량 간 통신 등에 대해서 시험 인프라 환경도 대거 구축을 했고요. 엣지 컴퓨팅 기반의 초저지연 5G 융합 서비스 실증 환경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 11월이죠. 국내 최초로 이제 5G를 활용한 자율주행 경진 대회가 대구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도심지에서 실제 이제 승객도 태우고 또 물품도 수송하는 그런 여러 가지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신산업 같은 경우에도 결국 준비를 다 해놓고 뭔가 펼치려고 하다 보면 결국 규제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들이 좀 많았거든요. 네. 5G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의 스탠스가 어떻습니까? 정부는 이제 5G 융합 신기술과 또 서비스를 확산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의 그런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환자 상태를 이제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또 병원을 이제 안내를 하거나 내원하는 손목시계형 웨어러블 심전도 기기를 비롯해서 이제 트럭으로 이동하면서 VR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규제들을 완화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정부는 올 하반기 스마트시티에 각종 5G 서비스를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일괄 해소를 하기로 했고요. 여기다가 이제 비가시권, 자율주행 5G 드론을 비롯해서 위치 정보를 활용한 5G 융합 서비스의 진입 장벽도 없애줄 이제 방침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명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